자, 그래서 이제 금괴 밀수 조직이 금괴 밀수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4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데, 그런데 이 벌금하고 추징 금액이 모두 합치면 11조 원이 나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동원돼 있었던 공범들을 다 합쳐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 주범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밀수총책 윤 씨 같은 경우 징역 5년에 벌금 1조 3천억 원, 추징금 2조 100억 원이 나왔는데 저게 이제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요. 이번 사건 이제 관세 포탈이고 그런 부분들은 맞지만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면 수입 통관을 거치고 다시 외국을 나가려면 또 반출 신고나 반송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걸로 혐의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포탈 중에 이런 걸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금이 아까 우리가 시가로 하면 2조 이상이라고 했지만 원가 기준으로 하면 1조 3천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금이 1조 3천억 원이 나온 거고 추징금은 그거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2배에서 5배까지 또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징금이 2조 100억 원이 나온 건데 이제 벌금은 이제 말 그대로 30일 안에 안 내면 그냥 노역장 유치하면 저거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징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이걸 통해서 얻어낸 돈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는데 시세 차익이 저걸 어디서 추징을 할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부분을 다 추징하기는 좀 불가능하지만 뭐 어쨌건 법에 규정된 대로 선고는 해야 되니까 저는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금괴 밀수범들이 벌금 1조가 넘는 벌금을 내리라고는 모르겠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기 힘들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노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벌금과 추징이 있는데 추징 자체는 안 내도 이걸 노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시효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벌금은 일종의 형벌이거든요. 형벌이기 때문에 이건 일일 얼마로 환산한 기간. 그러니까 판결 선고를 할 때 벌금 얼마에 처한다. 그리고 반드시 일일 얼마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그렇게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총책 같은 경우에는 일일 135억 원에 해당하는 기간을 노역장 유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기간을 환산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3년까지만. 그렇죠. 그럼 뭐 수십조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하더라도 결국 3년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하루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 되는데 12억 13억 정도 이게 원래는요. 그 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 정도로 되는 거지. 그 법이 바뀌게 된 것이 허재우 전 대주그룹 회장 있잖아요. 그 당시에 벌금이 254억을 선고하면서 일일 그 노역장 유치 기간 자체를 갖다가 5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50일만 하면 이걸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러면 판사의 재량이 너무나 크다 해서 지금은 이제 50억 이상이면 적어도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허재호 전 회장뿐만 아니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같은 경우도 일당 노역장 유치가 1,800만 원이고요. 그때도 참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번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죠. 그리고 전재용,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도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용 씨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일당이 한 400만 원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뭐 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이게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아니 이거를 근데 3년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일단 일반적으로 징역형에 비해서 이제 벌금형 형량이 낮거든요. 그리고 징역형이 훨씬 더 무거운 형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3년 너머로 해버리면 징역형보다도 벌금형이 더 무거운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형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그러면 이거 자체가 오히려 벌금형 선고를 많이 해서 돈을 안 내면 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어떠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사실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당을 10만 원을 기준으로 보통 판단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10만 원 기준으로 하루씩 해서 판단하는데 이렇게 대형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 액수 자체가 워낙 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벌의 순서가 이제 어찌 보면 사형이 제일 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징역형을 살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금고 그 밑에가 이제 벌금인데 벌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나 벌금 100억을 하루에 10만 원씩 환산해서 해보자라고 하면 종신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벌금이 사실상 징역형보다 더 높은 형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기간을 어디까지 줄이느냐, 3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 뭐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인데 이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고 기준을 3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더 궁금한 게 뭐냐면은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동안의 그 밀수 사례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유독 이번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건 상당히 이게 1년 한 6개월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요. 예. 금액도 엄청 크죠. 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발각되는 경우도 조금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럼 이 환승구역 자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예.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중개무역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여행객들을 통해서 금괴를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으로 반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건 중개무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휴대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관세법이 됐건 특가법이 됐건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건 중개무역에 해당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달을 하고 일본에서 돈을 받잖아요. 네. 돈을 받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어떤 골프 용품을 다시 우리 쪽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이제 중개무역에 해당한다고 이제 재판부는 본 거죠. 예. 그래서 이 기간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또 여행객들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선우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제3자로 하여금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차원에서 말씀 강하게 처벌받은 하신 것처럼 그 환승구역을 네. 우리나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그동안에는 그 환승구역 자체가 외국으로 보는 거였잖아요. 관세청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서 환승구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네. 이거 우리나라 관세법 적용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이게 사실 근데 이걸 처벌 안 하면 앞으로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계속 이런 방법이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리를 구성을 하게 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개무역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관세 포탈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홍콩에서 사서 우리나라 여기 환승구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거. 네. 근데 일본으로 갈 때 그냥 여행객 휴대폰이면 이거 처벌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한 건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면 누가 돈을 어떻게 주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판매 목적으로 여행객이 휴대하면 이건 더 이상 여행용 휴대폰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이 그런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회 밀수수법에 관련해서 처벌하게 된 겁니다. 그냥 홍콩에서 일본으로 갔다고 보지 않고 그렇죠. 우리나라를 거쳤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봐서 그렇죠. 밀수로. 네, 그러니까 과거는 사실상 홍콩에서 일본으로 간 거랑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네. 이건 중개무역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번 그 밀수 개념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